제 친구 중에 저처럼 어렸을 때 몇 년을 외국에 살다 온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옛날에 저희가 다 학생 때였을 때 얘기인데 그때 했던 어떤 말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웃겨서 당시에 엄청 웃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가끔 생각이 나면은 막 웃곤 하는데 그게 상황이 어땠냐면은 친구들 몇 명이서 어떤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같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7층에서 내렸어야 했는데 그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한번 열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확인 안 하고 내리려고 했던 거를 저희가 막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I thought it was 7층인 줄 알았어. 이렇게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I thought it was 7층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thought it was 7층인 줄 알았어. 이 보시면은요. I thought it was가 이미 한국어에 들어있죠. 그쵸? 7층인 줄 알았다. 인 줄 알았어. 이 말 자체가 I thought it was죠. 그쵸? 근데 그 순간에 그 친구가 이렇게 그냥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두 언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중복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I thought it was 7층인 줄 알았어. 그거는 그냥 그때 웃긴 에피소드로 그냥 끝났는데 사실 저는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요. If I'm being totally honest, 저는 평소에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언어를 계속 섞어서 하는 거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한쪽 언어로만 할 수 있거든요. 뭐 영어로만 하면 영어로만, 한국어로만 하면 한국어로만 할 수 있는데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최근까지는 안 좋게만 생각을 해오다가 요 며칠 사이에요. 성탄절쯤부터인가? 그 전서부터 사실 몇 주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것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활용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하는 게 과연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이거를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면은 학습 효과가 있는 방법일까? 그런 게 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괜찮은 연습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억지로라도 모든 말을 다 영어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연습이긴 하겠죠. 최근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평소에 영어 공부하는 거를 운동하는 것과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운동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운동기구 활용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다. 실제로 많이 그걸 활용해야 된다. 반복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다. 그거랑 같은 원리에서 영어도 단순히 뭐 강의나 책을 통해서 배웠다고 해서 바로 영어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반복 활용을 해야 실전력이 생긴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이 영어를 배운다라는 게 뭐 운동이든 운전이든 우리가 실생활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운동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요.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꼭 헬스장에서 딱 정해진 그런 방식의 어떤 운동으로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시간이 없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뭐 간단한 예로 자가용으로 할 수 있는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대체를 해서 걸어 다니는 시간을 만들고 계단도 일부러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쵸?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비록 헬스장 가서 어떤 정해진 그런 힘든 운동을 하는 것만큼 운동 효과는 물론 없기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타협은 하지만 그래도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영어로만 대화를 하는 그 환경을 사실 만들기가 어려워요. 물론 영어를 이제 공부하고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어딘가에서 만나서 뭐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물론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선물로 무엇을 드릴지, 무슨 선물을 드릴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은요. 어떤 고민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드리는 게 의미는 있겠지만 현금을 드리는 게 좀 더 실용적이긴 하겠죠. 그쵸?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를 그때 그 단어만 딱 그 단어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말이랑 섞어서요. 어떤 고민에서 어떤 물건을 사다 드리는 게 더 meaningful 하겠지만 현금을 드리는 게 좀 더 practical 하지 않겠어? 필요하신 물건을 고민해서 사다 드리는 게 더 meaningful 하겠죠. 하지만 현금을 드리는 게 좀 더 practical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평소에 지금 어떤 상황이 딱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떤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에서 어떤 단어를 썼어요. 일단 그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practical 한 번이라도 더 말을 해보죠. 입에 좀이라도 더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그 발음을 해보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맥락에서 이걸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물론 이제 확실히 알고 쓰면 이제 그냥 연습이 되겠지만 그 고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꽤 좋은 연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 단어씩 대체를 하는 걸로 먼저 워밍업을 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바로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한 단어씩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동안 충분히 patient 하고 understanding 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동안 충분히 참아왔고 그리고 이해해왔다. 이해심을 가져왔다. 이해심을 가지고 대해왔다.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patient하고 understanding 해왔어요. 네, patient. 아마 이거는 비교해서 잘 아시는 그리고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근데 understanding. 영어로만 대화를 할 때만 이 단어를 쓴다면 과연 이 단어를 여러분이 얼마나 쓰시겠어요? 익숙해질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뭐 외국에 살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영어로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다 영어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평소에 단어 지금은 단어만 얘기하고 있지만 뭐 구동사, 표현, 수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 평소에 물론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창피하더라도 영어를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재수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그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국어를 쓰면서 어차피 외래어는 많이 써요. 외래어를 의외로 굉장히 많이 써요. 심지어 우리말에도 있는 그 말이 있는데도 외래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조금 더 확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연장을 좀 더 시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뭔 소리야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 그냥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현금을 드리자. 그게 더 practical 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누가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아니 그게 더 실용적이지 않겠냐고 그냥 이렇게 바로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완전히 잘 모르고 좀 불편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친한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섞어서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한 단어씩 그냥 그 순간순간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단어를 영어로 그 단어만 대체를 해서 그 단어를 대체했을 때 나머지 문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 이런 건 신경 안 쓰고요. 아까 처음에 제 친구 얘기했죠. 7층인 줄 알았어. I thought it was 7층인 줄 알았어. 의미의 중복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그 순간에 어쨌든 뭐 표현이든 단어든 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해보고 한 번이라도 발음을 더 해보고 그 말이 어울리는 맥락에서 한 번이라도 더 써보는 그 느낌을 경험하는 거 사실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는 한 단어씩 연습을 하다가 조금씩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표현이라든가 뭐 even though, even if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이제 한국말이랑 섞어서 하는 거죠. even if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just keep insisting.
뭐 이렇게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계속 괜찮다고 하더라도 even if 그 사람들이 괜찮다 해도 keep insisting 계속 주장해. 너도 우겨.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걸 돌려서 뭐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even though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kept insisting.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도 그쪽에서 계속 해주겠다고 그랬어. 자 그리고 뭐 다른 예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좀 suspicious해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suspicious한데? suspicious? 의심스럽다라는 말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그 순간에 suspicious라는 말을 왜냐면 발음이 어렵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다 영어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좀 suspicious한데 그리고 그게 좀 더 자연스러워지면은 심지어 조금 더 영어로 하는 거예요. 뭔가 a little suspicious한데 뭔가 a little suspicious한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그 전체 얘기를 영어로 했다면 뭐라고 했을까를 나름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It sounds a little suspicious. It sounds a little suspicious. 근데 그 순간에 다 영어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쵸? 한국 사람이랑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섞어서 뭔가 a little suspicious한데 아니 뭔 소리야. 좀 뭔가 좀 의심스럽다고. 네 그리고 여러분 내년 계획은 좀 세우셨나요? 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계획을 실행하는데 실패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계획을 너무 애매하게 세워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계획은 어떻게? 네, 그 말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specific. 계획은 가능하면 좀 specific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섞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specific. 이 말도 네, 발음이 어렵고 그만큼 안 써버릇하면은 계속해서 못 쓰는 게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써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아는 단어를 그때 한국어와 섞어서 계획은 가능하면은 최대한 specific 하게 세우는 게 좋다. as specific as possible 이렇게까지도 여러분이 패턴을 배웠다면 이렇게까지 심지어 섞어서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계획은 as specific as possible 하게 세우는 게 좋아. 그게 중요해. 이렇게라도요. 계획을 너무 vague 하게 세우는 게 문제래. as specific as possible 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면은 어딘가에 write it down 하면 더 좋대. write it down. 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한 단어씩 조금씩 그게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진다 싶으면은요. 한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뭐 표현이나 단어를 많이 대체하는 것도 뭐 매번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가끔가다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마스크를 항상 엑스트라로 하나 carry 하고 다녀요. just in case. 다시 얘기하지만 뭐 모든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끔 가다가 이렇게도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뭘 연습하는 거라고요? 그 단어, 그 표현, 그 말들을 한 번이라도 더 써보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쓰는 건 아니지만 전체 다 영어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내 입으로 그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내뱉는 거 사실 그게 중요하니까요. 어느 정도 타협점을 보는 방식인 것 같아요. The way I see it, 백신 접종이 mandatory 하게 되는 거는 is a matter of time. The way I see it, 백신 접종이 mandatory 하게 되는 거는 is a matter of time.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가 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인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요. 누구나 다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뭐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진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완전히 손을 놓고 싶진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하죠. 그런 것처럼 영어도 그런 같은 개념에서 전체 다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지만 어차피 우리말을 하면서 외래어로 섞어서 쓰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더 영어를 좀 섞어서 해보는 거. 처음에는 단어, 그때그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단어 하나씩 대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더 섞어서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왜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을, 뭐 표현이나 단어나 뭐 심지어 어떤 수거일 수도 있고요. 한 번이라도 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내 입으로 그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소리가 나며 쓰이는지를 한 번 더 겪어보는 거 그거를 경험으로 쌓는 거 사실 그게 엄청 중요하니까요. 오케이? 네, 한번 해보세요. I think it's worth a try.